라고 용어 정의할 때 들어보셨다. 출제 비중은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일단 어떻게 출제되는지 일단 기출문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시험이 나왔고 출제는 한 문제. 이거 실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빡센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빡센 문제. 그러면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이게 주 내용이면 우리가 공부하실 주 내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할 때 요건을 반드시 따져보시고 중개 대상물 중에서 시험에 거의 나오는 게 건축물 범위,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 중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 대토권 이런 게 출제가 거의 매년 되는 부분이다. 핵심을 체크하시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보시죠. 중개 대상물은 앞에서 간단히 나왔듯이 몇 가지가 있었다? 5가지가 있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2가지하고 나머지 3가지는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중개가 되려면 요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각종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할 때 민법에서 배우시는 부동산 개념을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민법 99조에 가면 부동산이라 함언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개념 정의해요. 그럼 중개대상물 5가지이고 5가지 중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민법에 정의하는 민법상 부동산 개념이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범위는 몇 가지요? 5가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범위가 민법상 부동산 개념보다는 더 범위가 넓다. 그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 내용이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11, 12월 때 이게 답니다. 사실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라고 할 때는 5가지 요건을 따져보셔야 돼. 일단 방금 전에 보셨던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5가지가 아니면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상가 권리금은 금전채권은 올해 시험 나온 게 이겁니다. 좀 이따 보시고. 두 번째, 그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이다 할 때는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할 때는 몇 번지를 해서 특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오늘 토지 한 건 했다라고 할 때는 무슨 동 몇 번지라고 특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특정이 되어 있어야 중개하죠. 그 물건을 중개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할 때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그 아파트 중개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된 5가지고 특정된 물건일 것 이게 2번째. 특정되지 않으면 중개 대상이 아니다 나와야 되고 그러면 각종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면 5가지 물건은 누구 소유인가? 당연히 국가 소유면 안 되고 개인 소유이어야지. 국가 소유이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간에 뭐가 가능해야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야 그 계약을 알선한다는 중개 개념이 성립될 것이고 그럼 계약이란 영역이 없으면 중개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계약은 계약인데 모든 계약이 다 중개 대상인가? 매매 계약처럼 매매 대금을 주고 소유권 받는다. 대가 지급이 있다 해서 민법에서 유상계약, 대가적인 채무가 있다 해서 유상쌍무계약. 쉽게 말하면 돈이 오고 가는 계약일 때만 그 돈을 맞춰주는 중개대상이다. 요 5가지. 5가지이고 특정되어 있고 개인 소유이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그 거래 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일 것. 그러면 이 5가지를 갖추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특정된 물건일 것 요건 조금 더 보시면 판례에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건물 범위에는 지금 앉아 계시는 이런 기존 건축물은 당연히 매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기존 건축물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겠죠? 근데 판례는 이미 건축이 완성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만 매매가 가능해서 계약이 가능해서 중개대상물인가? 아니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특정되어 있는 물건이면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특정되어 있으면 중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중개 대상물인 건물 범위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고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특정입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 아파트 분양권 들어보셨나요? 청약 예금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점 기일 날 신청을 하면 대지꿈을 꿨다. 요즘은 대지꿈도 아니죠. 이건 당첨이 되었다. 101동 1501호.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조망권이 괜찮아요. 25층 아파트이고 15층이다. 중간층이어서 마음에 들면 회사하고 뭐하고 내가 당첨받은 101동 1501호를 나한테 파십시오. 분양 계약을 해요. 이 분양이란 말은 동물병원 지나가시면 강아지 분양합니다. 이런 말도 있나요? 강아지 분양한다? 강아지 분양한다 말은 강아지 팔겠다 그 말 아니야. 분양이란 말은 쉽게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이미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고 분양 계약이 매매 계약했다면 이때 분양권을 취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양권은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아파트가 완성되었어 안 됐어요?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101동 1501호에 대한 분양권은 팔 수 있다. 분양권을 판단 말은 실질을 뭘 파는가 똑같아요. 아파트가 완성된 경우에 101동 1501호 아파트가 파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중개대상물인 건물 범위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고 장래에 건축이 될 가장 중요한 단어 뭐?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고 그 뭘 말하는 것이고 분양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단어가 나오면 분양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냥 청약 통장 단계에서는 특정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특정되지 않은 청약 통장 단계에서는 일체 거래가 안 돼요. 주택법에서는 통장 거래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나중에 주택법 공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할 때 시험에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장래에 건축이 될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특정의 건물도 건물 범위에 포함됩니다 할 때 그 특정의 건물이 뭐인가?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뭐라 부른다? 분양권이라 부르고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어도 매매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다라고 해요. 이 5가지를 갖추는 경우에 중개대상이라 한다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개대상이 아니다. 상가 권리금은 5가지 안에 있나 없나요? 없죠. 이게 올해 시험 나오고 최근에 나오는 게 금전채권도 따로 나오고 피담보채권. 자, 아직 민법을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자 보시라고. 토지에 대하여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행위 담보 잡는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대상 이단이다. 토지는 중개대상물이죠. 중개 개념에는 그 밖의 권리도 포함되었죠. 그 밖의 권리는 어디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니까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알선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요건 중개대상이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것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물은 게 아니고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선 돈이 있다 없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것을 피담보로 하고 빌려선 돈이 있다 없다? 이걸 피담보 채권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올해 시험 나왔던 것이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대상인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등기부 보니까 2억 피담보 채권이 잡혀있다. 이 2억은 금전채권이죠. 그래서 금전은 중개대상물 2단이다. 아니기 때문에 금전채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피담보채권 자체는 중개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올해 많이 틀렸다. 왜냐하면 근저당권만 보고 오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의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리보다는. 자, 그 다음에 특정된 물건이 아니다. 대토권, 이거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란 말은 특정된 바가 있다 없다. 청약 통장을 말해요. 분양 예정자는 특정이란 표현이 없으니까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가 채굴 취득해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 중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자가 없는 토지도 있다 없다. 그 나중에 공시법 편에 배우십니다. 주인이 없는 토지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신청해요. 네가 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기 무슨 동입니까? 삼산동 100번지 보면, 대장에 보면 표시사항은 삼산동 100번지 면적 어떻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란이 비어있다. 소유자가 있다 없다? 그럼 무주 토지, 주인이 없다, 무주 부동산이래요. 확인해보고 소유자가 없으면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해요. 주인이 없는 것은 다 누구 것이다? 국가 소유니까 개인 소유가 아닌 무주 부동산 미채굴 광물, 당연히 국유재산은 중개대상이다. 울산광역시청사는 중개대상이다.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재산이란다. 개인 소유가 아니면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알선한다는 개념이 있지, 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면, 법원 경매는 계약입니까? 상속은, 이거 민법 편에 배우시죠? 민법 187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부모님 사망하시면 누구 개입 필요 없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상속인이 소유권 넘어가요. 경매는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 신청하면 집행법원, 경매법원에서 경쟁입찰 붙이고 낙찰자 넣으면 돈 내고 가져가라. 이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계약이란 영역이 없는 경매 절차나 상속은 중개대상이 아니고, 계약은 계약이어도 증여도 계약인데 증여 계약은 중개대상인가? 저하고 저기 보교하고 말라도 되나? 젊은 사람들이, 저는 좀 보수적이라 나중에 나 좀 말 튄다고 해서 막 지나다고 막 어깨동무하고 하면 죽는다. 어깨동무 하지 마. 손도 잡지 말라고. 그냥 멀리서 그냥 쳐다보는 거야. 포기하고 저하고 정여 계약한다 봐요. 내가 아무래도 조금 시원찮은 게 더 있겠지. 여기 삼산동 100번지 소재 상가 내한테 줄게. 이게 정여자의 정여의사 표시야. 그러면 정여 받는 사람을 받을 수재 수정자라고 불러요. 포교는 뭐만 하면 상가 가져가나? 땡큐 하면 돼. 얼마 드릴까요? 필요 없이 대가 지급이 없다는 겁니다. 무상계약인 것이 정여입니다. 소장이 정여계약은 중개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유의하실 게 5가지를 따지는 것이 시험 문제 핵심인데, 이걸 줄이면 특정된 5가지 이어야 된다. 맞죠? 특정된 5가지.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 소유다? 개인 소유이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유상 쌍무 계약이다. 이걸 포함하는 게 매매 계약이에요. 줄이면 특정된 5가지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 대상이다. 결론이야. 그러면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정여는 계약인데 무상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면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낙찰받은 부동산, 정여받은 부동산은 팔아볼 수 있나 없나? 있으니까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낙찰받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하다? O. 상속받은 부동산 O. 정여받은 부동산은 매매가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이지만 경매 절차에는, 상속 절차에는, 정여계약 자체는 개입될 수가 없다. 절차 개시된 이후에 받은 부동산은 중개 대상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옛날에 학원 성수기 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원장님 저 계시죠? 시설을 이렇게 갖춰 놓을 줄 몰랐어요. 글씨가 안 괜찮죠 지금은? 자, 결론을 보시죠.
자, 임목이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이다. 기본. 중개대상물입니다. 한 개만 더 익히시면 돼. 임목은 나무목자입니다. 수목의 집단인데 임목이다 할 때는 등기한 수목을, 등기부가 있는 수목을 뭘 한다? 임목이라 해요. 그러면 여기도 임목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갑부의 당연히 소유자 누구입니다? 공시하고 을구에 이게 중요해요. 임목도 나무지만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7, 8월달 이후에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해서 한 2개 정도 지문을 더 익히시면 돼.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등기가 돼 있다. 재단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인데 이 정도 익혀 두시면 돼.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에 최근에는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오면 표현 그대로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 그 정도 나와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 정도 나왔어요. 더 확장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에 들 수 있다, 없다? 중개대상물 5가지 안에 들어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중개대상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물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다. 자, 한 개씩 익힙시다. 토지는 지금 공시법 수업하시죠?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다. 토지 건물 등기를 배우시는 게 등기법 아니에요. 그러면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쓰려면 토지 등기부에 있으니까 토지 매매 가능하다? 중개대상이죠. 그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방금 전에 특정된 5가지에 해당한다? 하고 매매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요걸 줄이면 특정된 5가지이고 매매 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다라고 할 때는 토지와 따로 분리해서 따로 특정된 5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따로 뭐가 가능해야 한다. 매매가 가능해야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된다는 거예요. 한 개 따져가셔야 돼. 그러면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배우시면 토지 정착물이 토지와 따로 떼어서 토지 두고 정착물만 따로 매매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누구 소유였다가 누구 소유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당연히 공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매매가 가능하다, 따로 계약이 가능하다 말은 뭘 갖춰야 한다?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부 있나 없나요? 임목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럼 토지 등기부 두고 건물 등기부, 임목 등기부를 따로 둔다는 등기가 따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따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매매가 가능하니까 중개대상이고 따로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대상이면 건물 임목 빼고 나머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할 때는 토지와 따로 매매하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공시방법 중에서 명인방법이라고 민법 시간에 나옵니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 있다. 보존 등기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 불러요. 임목. 당연히 중개대상물인데 등기는 아닌데 관습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목 집단 소유자 갑이면 주위에 철조망 치든지 펜스를 치고 가장자리에 설판 세우든지 해서 입산 금지 적어놓고 소유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이렇게만 널판 목차를 세워 넣어도 외부에서 명백하게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나 없나요? 소유자 홍길동인지 인식할 수 있죠. 이게 명인 방법이야. 그러면 홍길동 갑이 을에게 명인 방법 갖춘 이 수목 입단만 따로 토지 두고 따로 매매 가능하다? 김갑동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의 집단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보존 등기한 임목은 중개대상이다? 보존 등기한 수목이 있다는 중개대상물 이죠? 이다 하면 아니다 하고 이죠 하면 오 하고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등기가 되어 있는 임목은 중개대상이다. 당연히 명인 방법만 갖춰도 중개대상이다.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정착물 중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자는 중개대상이다. 토지 정착물인 미등기 건물이어도 매매 가능하다. 토지 정착물인 무허가 건물도 매매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험 여기까지 나왔고,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정착물이 별 겁니까?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부착되어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다. 그게 정착물이요.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이 시험에 종종 나와요. 이렇게 철기둥을 4개 세워서 볼트로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2면이나 3면은 유리로 덮거나 비닐로 덮었죠. 세차를 차 이렇게 하고 세차하고 나오죠. 그래서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있는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 정착물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경과하게 콘크리트 집안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도 방식이 볼트 조립 방식은 볼트만 풀고 햄마로 툭 치니까 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 이단이다. 아닙니다. 수목인데 가식의 수목은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의 집단에서 옮겨 심을 목적 정착물이다. 수목 집단에 시험 잘 나온다. 임목은 됩니다. 이 명인 방법을 갖춰도 됩니다. 하지만 가식의 수목은 될 수가 없다. 됐나요? 그래서 수십 가지 암기 방법을 줄이는 방법이 결론이 밑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은 공인 중에서 자격 시험 과목이면 자격을 취득한 공인 중에서 된 다음에 개업 공인사인 등록을 하든지 소속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자 그 말 아니야. 중개업에 필요한 시험 과목이다.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다. 분위기상 지금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겠나요? 아니겠나요? 그럼 모르겠다. 분위기상 이다 그 말입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쭉 배우시는 게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이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점유권.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점유권은 누구 개입 필요 없이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제가 가져오면 점유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다. 제가 가지는 겁니다. 성질상.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타인 토지 위에 조상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야.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이거. 민법에서 배우시는 안에 있는 민법 안에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점유권 안 되고 분묘 기지권은 민법 교재 안에 있는 분묘 기지권은 될 수가 없다. 예외가 있다. 그럼 민법상 각종 권리가 설정되었다. 부동산 자체는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권리를 배우시고 등기법을 배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개인 간의 매매 계약할 때 네 등기법하고 건조당 있는 거 알고 해라. 위험을 경고할 뿐이지. 알고 하십시오. 경고할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종 권리가 설정된 것. 최근 시험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대상. 법정지상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토지. 법정지상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지 매매할 수? 어떤 권리가 설정되든지 어떤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도 중개대상이다. 예외가 있긴 하다. 그죠? 공법에서 용도지역을 배우시겠죠? 공법. 용도지역을 왜 지정한다? 라고 배우셨나요? 용도지역은 안면에 있습니까? 용도지역 왜 지정하는지 아나? 기억이 안 난다. 용도지역은 네 땅인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인 큰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땅이지만 마음대로 건축하지 마라. 형질 변경하지 말고 토사 채취하지 말고 이용에 제한을 가할 뿐이지 매매는 할 수 있다 없다.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 내 소재는 임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접도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어떤 명칭,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명칭 불문하고 부동산 자체는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법 시간에 투기과열지구라고 배우신다고. 울산에도 투기과열지구로 한 묶인 데가 있었다.
없었나요? 조정 대상 지역은? 기억이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배우시는데 이런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투기과열지구를 묶여버리면 분양가가 만약에 4억이다. 이 4억 그대로 등기할 때까지, 공사 끝나고 등기할 때까지 거래가 일치 안 됩니다. 매매가 금지가 돼요. 매매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인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에 정리는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인데 매매가 안 되니까 이건 예외다. 요거 빼고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명칭 불문하고 중개 대상이다. 등기법에서 각종 등기는 왜 한다고요? 경고한다는 겁니다. 공시한다는 말은 위험하니까 알고 하십시오라고 경고의 의미로 권리를 공시한다. 매매는 가능하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되었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시험에 가압류된 부동산, 압류된 공장 이렇게 나와요.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지적법이라고 하고 지목이라고 들어보죠. 지목 28가지. 토지 이름, 전답, 과수원. 지목은 왜 만들어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세금 매기기 편하기 위해서 지목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최근 시험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 물론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 낱개로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해놓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은 얼마든지 매매 가능합니다. 그죠?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명칭 불문하고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공시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가 설정되어 있든지 각종 지목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툭 쳐놓고 해놔야지 암기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십 가지가 나올 거예요. 쪼개면. 이게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문제가 이렇습니다. 요거 풀고 마칩시다. 마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문제 풀고 문제 푸니까 좀 부담스럽다 사실. 아직까지. 부담 갖고 공부하셔야지. 다음 주에 오면 여기 자리 고정하시고 안 오시면 제가 궁금할 거 아니야. 사람이 궁금하면 머리가 더 빠지겠죠. 저를 머리에 빠지게 하시고 싶으시면 안 오셔도 돼. 그 사람이 이 11월 달에 몇 명 안 되실 때 안면이 다 알잖아요. 이게 10월 달 가지 그분 왜 안 오시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후에 뒤에 앉아 계시면 안면이 없으면 인사도 못 해. 여기 고정입니다. 자리. 옮기시면 안 돼요. 자,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방금 전에 해당하는 요건을 따져보셨죠? 그 기억이 올해 시험 나온 거 아니에요? 앞에 부동산에 대하여 건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 대상이다. 토지에 대하여 건저당권 설정 행위, 건물에 대하여 건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 대상이다. 맞죠? 여기는 이거 빠지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건저당권에 기하여 등기부 보니까 뭐가 있더라?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죠. 에?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특정되어 있다.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특정되어 있다. 뭘 표현하는 겁니까? 분양권을 표현하는 거야. 분양권은 완성되기 전이어도 매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이다. 그런데 예정자가 나오면 특정이란 말이 있나 없나요? 예정자는 특정된 바가 없으니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 표현이 시험 잘 나오는데 이거는 권리금 표현입니다. 제가 치킨 호프집을 한 10년 했다. 예를 들면 제 건물에 몸이 너무 대가 못하겠다. 손마디마디마다 루마티즘에 손마디가 굵어지고 해가지고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치킨 호프집 할 사람 좀 구해달라고 내놨어요. 그러면 보기 네가 치킨 호프집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미 제 건물에 치킨 호프집 했던데 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시설도 다 돼 있고 깔끔하더라. 그 임대차 계약할 거 아니에요. 보증금 주고 월세 줘야 되겠지. 그러면 임대인은 권리금 받을 수 있나 없나요? 권리금이 별것은 아니고
실무가 심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보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 건물에 제가 이미 수년 동안 10년 동안 치킨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시설은 다 갖추고 있다. 갖추고 있다. 빨리 대봐라. 맥주 전하고 다 있다. 그러면 네가 빈 건물에 치킨 호흡을 하려면 다 시설 갖춰야 되잖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지. 권리금 달라 하는 거지. 시설 권리금. 수년 동안 10년 동안 치킨 홈쇼핑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 손님이 확보되어 있다. 네가 빈 건물에 치킨 홈쇼핑을 하려면 광고 엄청나게 때려야 되잖아요. 싸게도 팔아야 되고.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 영업상에 이점이 있다 없다.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가 대로변에 있다. 저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대로변에 있는 것이 훨씬 낫겠네. 이게 다 점포 위치에 따른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있다. 이게 다 뭐라고요? 권리금입니다. 시설, 비품,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권리금 표현이니까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5가지 안에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로부터 수목이 또 나왔네요.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분리됐단 말은 톱질해서 넘어져 있다 그 말이죠. 부동산이다 아니다? 동산입니다. 중개대상 이단이다. 어쨌든 수목이 있다는 보존 등기한 임목이란 말이 나오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나오면 오지만 가식의 수목이다. 똑같이 분리된 수목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중개대상이 아니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되었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다 해도 토지는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이 해설은 이렇게 되겠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채권이다.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건저당권 설정 행위는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개대상이지만 피담보 채권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금전채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완성되지 않았지만 키워드가 뭐다? 특정되어 있다면 분양권을 표현하는 것이고 매매 가능하다?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대상이다. 그죠? 특정이라는 표현이 없이 청약 통장 가진 사람이 앞으로 추첨 기일이 앞으로 잡히면 분양 신청을 앞으로 할 것이고 당첨이 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예정자는 당첨이 되었어야 안 됐어요. 미래 이야기죠.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것은 특정된 바가 없는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24회 때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올 정답 처리된 이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에서 1번 지문이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 느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정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입주권이라고 표현해버리면 입주권 안에는 이것처럼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당연히 매매가 안 되니까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런데 재건축 입주권도 있다 없다.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실거래가 신고법 배우시면 재건축 단지다. 재건축. 그럼 철거하고 아파트 올리고 다시 조합원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소유자 가지는 딱지가 입주권이야. 그게 재건축 입주권이야. 그럼 팔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래서 이 신청을 당연히 1번 그때 제가 볼 때 이건 무조건 이 신청이다. 입주권이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할 때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예정자 붙어야 돼. 그래서 출제원 자기 속마음은 뭐예요? 예정자를 넣어서 했는데 예정자를 속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은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될 수 없다 할 때는 앞에 뭐가 붙어야 한다?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될 수가 없다. 그럼 나중에 될 수 있다 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법입니다. 입주권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재건축 입주권이니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중개 대상물 인가 아닌가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앞에 뭐가 중요한 단어다? 예정자 지위에 불과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것은 동산이다 그랬죠. 될 수가 없고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든지 아니면 보존 등기한 나면 오지만.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해서 정답은 이렇게요. 문제가 이 정도. 오늘 용어의 정의하고 중기대성물 해서 문제까지 한번 보신 겁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공부하실 때 이론이 이해가 되시면 반드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앞으로 1월 달에 기본서 나오게 된 기출문제는 2문제 이상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답을 체크하시는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들으신 내용을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까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문제를 또 암기하신다고. 예? 두 문제 맞췄어요. 40문제 중에서 두 문제 맞췄어요. 오늘 두 문제만 하고 말까 그냥.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인데 간단히만 하고 마칠게요. 첫 시간이고 한 달 동안에 뭐 할 수도 없고 지금 앞에 용어 정의가 중요하니까.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 제도를 묻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험에 단독 문제 나오는 것이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출제 경향을 보니까 올해도 시험에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것도 연도가 빠진 게 있지만 공인중개사에는 한 개, 두 개 지문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매년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출제는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따라 물으면 두 문제까지 나오고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이렇게 하면 한 문제 나오기도 한다. 문제가 실제 나오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가 합쳐서 한 문제를 묻겠다는 말이고 따로 묻겠다 할 때는 이렇게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이렇게 따로 묻고 공인중개사 따로 물으면 두 문제가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니까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증을 누가 교부할 것이고 재교부 신청 어디 할 것이고 조금 어려운 게 이겁니다. 자격증은 일체 매매가 안 되는데 양도 대여에 관한 판례가 시험 나와요. 이게 포인트이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게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위원회입니다. 그 인허가 문제는 위원회하고 관계 있겠나 없겠나요? 인가 허가 등록 문제는 그건 위원회 업무가 아니에요.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인가 허가 등록 문제는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 행정관청의 업무이지 위원회하고는 인가 허가 등록은 관계없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인가 아닌가 할 때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는 인가 나왔죠? 위원회 심의사항 이단이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의사항이 단독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인데 재척사유 이렇게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책심의위원회는 판례 없이 법조항에서 함정만 톡톡 짚으면 맞추는 것이 정책심의위원회이고 판례가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에 관한 이 판례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것 빼고는 누가 자격증 줄 것인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수수료 납부 대상인가 그걸 묻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수업이 끝났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자 1시까지만 채울게요. 자격 시험을 시행하려면 법에서 시험 시행 기관을 둡니다. 시험 시행 기관도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원칙하고 예외만 구분하시면 돼. 원칙은 누가 시행하는가? 시도지사가. 예외로 누가 시행할 수 있는가? 국토부 장관. 이걸 아예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고 OX 틀렸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예외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행 출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번 나왔던 것이 그러면 시험을 시행하는 사람이 2사람인데 시험을 시행할 때 절차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3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 시행기관인 시도지사는 의결 절차 필요 없이 시험을 시행하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국토부 장관이 출제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X. 사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X.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응시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 말은 국적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외국인도 볼 수 있고 연령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응시 자격이 없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말이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자격을 취득할 수, 시험을 봐야 자격 취득할 거 아니에요? 응시 자격이 없단 말은 같은 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면 오늘 배우신 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누구라 부르는데?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군데요? 공인중개사인데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 하면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시험 당일날 부정행하는 사람 있죠? 부정행위.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제가 시험 볼 때 이렇게 부정행위해요. 제가 앞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봐. 이렇게 봐도 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이 없다 할 때는 부정행위자입니다. 걸리면 답안지 회수당하고 시험 무효 처리하고 그러면 5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해요. 5년 동안. 그래서 부정행위 걸린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감독관이 너그러운 사람도 쳐다보고 컨닝을 일어나서 하니까 감독관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이렇게 한번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하지 않고 한 발짝을 더 움직여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 회수당하죠. 그 사람이 나가면서 욕을 하고 나가요. 감독관한테. 감을 팩 찔러요. 감독 좀 대충 좀 하시죠. 그래도 고생해가 공부하고 시험 보러 왔는데 뭘 그 감독 하냐고 하면서 또 보조원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나와요. 보조원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부정행위자 걸리면 딱 5년 동안 시험만 못 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컨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자는 딱 5년 동안 시험만 못 본다.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희 비우시고 5년 동안 어디 동네 어떤 지역에 가서든지 시험을 못 보게 하려면 다른 시험 시행관에 통보해야 되겠죠. 며칠?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대표로 자격증을 대여해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이 취소되었다. 자격 취소 나오면 몇 년? 3년 동안 시험 못 봐요.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여기는 보조원 될 수 있다 없다? 부정행위자는 있지만 자격 취소된 사람은 몇 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보조원도 될 수 없다. 나중에 차이 좀 비교하시고. 그럼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네? 며칠?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에서 통지한다. 5년, 3년, 지체 없이 5일. 보존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거 비교하는 게 1, 2월달 진도예요. 됐습니까? 요 두 사람 빼고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나오면 사업하다가 집행유예 받고 지금 유예 기간 중입니다.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 요 두 사람 빼고는 다 본다니까. 네. 감옥 가 있는 사람. 감옥 가 있는 사람도 감옥 가 있는 사람이 학원장님한테도 연락 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무슨 일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원장님께서 부담이 안 되시면 공인중개사 교재 좀 보내달라고 보내줍니다. 제가 학원 할 때도 보내줬고 합격했다고 1차 합격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2차까지는 합격한 사람 못 봤어야지. 호송차 타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험 볼 수 있다 없다는 말은 딱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 이 두 사람 빼고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개만 익히고 다음 주에 합시다. 수수료 납부하는가 할 때 수수료 납부 대상은 6가지인데 암기사항입니다. 여기서 한 개 익히실 게 조례가 적용되는 내용인가 조례가 없는가 조례를 이해하시라고.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입니다. 법률을 만든다고 해서 입법한다라고 해요. 지방의회도 있다 없다? 울산광역시 의회가 있다 없다? 지방의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러요. 지자체를 불러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우리가 뽑는다.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도 우리가 뽑는다. 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우리가 뽑는다. 투표는 안 해봤지만 남구의회가 있다 없다? 지방자치단체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범위가 넓다. 지역이. 덕광도는 좁아요. 울산광역시는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남구하고 울산광역시는 누가 범위가 더 넓습니까? 광역단체장이라 합니다. 시군, 구도 자치단체입니다. 이 구는 특별시에 있는 구, 광역시에 있는 구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남구청장 우리가 뽑는다. 남구의회 의원도 우리가 뽑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단체인 구에서 자치구라 불러요. 남구 조례가 남구의회가 있다면 남구의회처럼 특광도 조례의회처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 합니다. 그럼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요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광도가 나오거나 시군구 나올 때만 조례가 정하나 나와야지. 밑에 여기 보시라고.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시군구입니까? 특광도입니까? 아니죠. 중앙정부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게 단독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조례가 정하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행한다 할 때는 특광도 조례가 있지만 시험 시행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조례가 없이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는 수술해야 한대. 조례가 정하는 이 말이 2차 과목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다. 조례가 정하는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체인지 시군과 주체이면 조례가 오지만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조례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 정도 합시다 오늘. 첫 주니까. 수업 빠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기초 개념을 조금 더 여기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용어 정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시면 6가지 개념 정의가지고 계속 조금씩 풀어가는 것이 다음 주 진도예요.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했습니다.